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실습 후기 2탄으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교육 실습 후기입니다. 사실 후기를 시작하기 앞서 교육 실습 때 준비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해요. 제가 보육 실습 준비물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교육 실습 준비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습 준비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육 실습 때처럼 필요하지 않았어요.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에선 착용하지 않았고 명찰도 원에서 제공하는 명찰을 활용하였어요. 그래서 덧신과 개인용품 정도만 준비를 했었답니다. 추가로 실습 때 텀블러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 실습 초반에 텀블러를 준비하지 않아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건조해지고 그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텀블러를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교육 실습 후기를 시작해볼까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병설유치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임용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전교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희망하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위치에 있는 원이었어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즉 7세 유아들이 있는 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원은 26명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저와 같이 가게 된 실습 선생님 한 분과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도 사전 방문 시 유아들의 명단을 받아 외우기도 하였고요. 교육 실습 때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 40분에서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출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매번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네요. 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 놀이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점심 식사 시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였었어요. 그래서 저 포함 2명의 실습생이 역할을 나누어 수저를 나눠주는 보조도 했었답니다. 원에서 저에게 실습 계획표를 짜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실습 때에는 원격 수업 1번, 부분 수업 2번, 연구 수업 1번, 그림 자극 동화 1번 이렇게 진행을 하였었어요. 아무래도 한 반에 2명의 실습생이 들어가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수업은 지향하셨답니다. 더해서 환경 구성까지 해보는 기회가 있기도 했었어요. 실습 당시 9월 한 달 주제는 우리나라였는데요. 따로 주마다 주제가 나뉘진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진행했던 수업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1주차 때는 적응 기간이면서도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원격 수업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 포함 3명의 실습생들이 다 함께 2개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어요. 원격 수업 제작은 2주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원격 수업 활동들은 손전등을 이용한 바다생물 관찰과 컵을 이용한 착시현상 놀이를 준비하였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참! 그리고 교육 실습 때에는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흔쾌히 지원해 주셨고 교구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것보다 원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것을 지향하셨어요.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원의 이름으로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교육 실습 때에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 반 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 2분이 오셔서 뒤에서 관찰한 후 오후에 피드백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올데이 수업 때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관찰을 하시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죠. 2주차 때에는 부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육 실습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실습 때에도 저는 동화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팥죽 할멈과 호랑이인데요. 이때는 PPT 동화를 이용하였어요. 동화책을 스캔해서 PPT로 만들고 유아들에게 들려줬었답니다. 동화를 들은 후 간단히 동화에 대해 OX 퀴즈를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이때 퀴즈는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히 O, X를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했었습니다.
따라서 PPT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동아라서 유아들의 집중도도 최고였답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생동감 있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저 역시도 재미있었던 수업이었어요. 3주차 때는 부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에는 게임을 진행했었어요. 바로 땅 따먹기 놀이입니다. 이때에는 주의 집중으로 태극기라는 노래를 피아노로 치며 같이 불렀었어요. 사실 음원을 사용해도 좋았지만 조금 색다르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후 땅 따먹기 놀이는 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떠한 놀이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준 후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2, 3주차 때에는 환경 구성도 했었는데요. 생활 주제인 우리나라에 맞게 태극기 모양을 크게 그린 후 4등분으로 나누어 26명의 유아들과 모둠을 나누어서 모자이크 기법으로 제작을 하였고 테두리는 딱지를 접어 예쁘게 완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4주차 때는 연구 수업이었습니다. 올데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사정상 연구 수업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게임을 진행을 하였고요. 추석 음식 뒤집기 게임이라고 하여 메모리 게임과 비슷하게 제작을 하였어요. 당연히 PPT를 제작해 게임 방법도 넣고요. 30개의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에는 EVG를 이용해 카드 대지로 활용을 하였고 상장 종이로 다양한 추석 음식 사진을 인쇄하여 글루건으로 붙여 사용을 했었어요. 이때에도 역시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을 했었고요. 3, 4주차에 걸쳐 게임을 한 결과 게임을 진행할 때에는 역시 유아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진땀을 흘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당연히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저 포함 실습생 3명이 그림 자극 동화를 준비했었어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동화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전에 그림 자극 포스터를 붙이며 세 반이 흥미를 가지고 그림 자극을 보러 올 수 있게 하였고 그림 자극 동화 같은 경우 TV처럼 큰 우드락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TV 화면은 트래싱지를 활용하고 뒤에서 손전등과 등장인물들을 준비하여 그림 자극 동화를 진행하였었어요. 마지막 날엔 선물로 세 반의 유아들의 간식꾸러미도 준비하였고요. 동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녹음을 하기도 하며 색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선생님께 주문 제작 케이크를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들에게는 간단한 간식꾸러미를 준비하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와 유아들의 편지들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 실습 또한 4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더 짧고 바쁜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육 실습과 교육 실습 모두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을 만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 실습 때에는 반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함께 먹으며 지도를 같이 했었는데요. 교육 실습 때에는 급식실을 활용하여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래 실습 선생님들께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답니다. 실습 때에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면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출퇴근 시에만 인사하는 것이 아닌 원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목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무조건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매하게 자기 자신이 대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지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실습생 입장에서는 배우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필요는 없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다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실습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